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월 학평 독서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관련 이야기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3가지 영상, 총 3편의 영상이 4월 학평 독서에서 들어갈 건데 전부 다 10분, 10분, 10분 총 30분이니까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함께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꼭 3편 다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오늘 수능 이야기는 뭐냐? 자, 만약에 3개의 독서 지문 중에서 2개는 풀었는데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마킹 시간은 두고요. 자, 진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2번으로 밉니까 이거를? 아니죠. 자, 만약에 5번에서 10번 같은 경우가 남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풀 수 있는 문제가 5번 하나입니다. 맞죠? 나머지들은 풀기가 어렵죠. 근데 6번도 한번 보세요.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죠. 즉 지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을 지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문제 정도만 문제로 바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휘 문제,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서술상의 특징과 어휘 문제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이런 식의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것. 사실 독서는, 수능 독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 인강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사실 문학 인강들은, 문학 인강에서 말을 하시는 내용들은 여러 강의들, 유명한 선생님들, 능력 있는 선생님들 내용들 들어보면 다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조금 흡입력 있게 집중이 잘 되게 전달을 잘 하시느냐, 전달력으로 인해서 일명 일타 이렇게 말을 하죠.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 독서는 사실 문학이랑 조금 다른 게 진짜 어떤 방법,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서 인강을, 저는 문학 인강보다는 독서 인강을, 만약에 국어 인강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학 인강보다는 독서 인강을 들어라. 문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방법론 있거든요. 시는 어떻게 풀고 소설은 어떻게 풀고 어렵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이거. 그 강의만 간단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만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 그 방법을 당연히 쓰면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독서는 조금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런 영상을 찍고 있지는 않지만 독서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한 선생님 거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2명 거 정도, 재수생이면 2번 정도 들으면 되겠죠. 근데 현역이라면 시간이 될런지 모르니까 한 번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마 완강을 하시려면. 자,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가볼게요? 오늘 봐야 될 내신 대비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뭐부터 하셔야 되죠? 3번 읽으셔야 되겠죠? 정지하시고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지! 3번 읽으셨나요? 자, 가봅시다. 1문단에서 무엇을 말을 했죠?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무엇의 중요성,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것. 물론 증거재판주의의 개념은 여기 있죠. 그 다음 증거 능력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문단에서는 증거 능력이란 무엇이냐?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증거 능력이라고 하고, 자,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있으면 사실 인정 자료로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사실 좀 상식 아닙니까? 맞죠? 사실 인정 자료로 쓰일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 증거 능력의 요건은 법률로 규정이 되는데, 자, 배제해야 하는 요건, 조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자백 배제 법칙과 전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는 공통된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등장을 하겠죠?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하나 나와 있죠. 독수과실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론이 많으면 수능 대비를 했었을 때는 표시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 이러한 개념, 여기서 이러한 개념, 이렇게 표시를 잘 해두셨어야 되고, 만약에 내신 대비라고 한다면 지금 3번 읽고 저랑 함께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지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한 것처럼,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 이걸 저는 독서 내신 대비해서 완전 적기라고 하거든요. 수능 특강 독서 수업할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절대 수능이 아니라 내신 대비입니다. 실제로 여러 학원들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키십니다. 읽어와라 라고 하고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처럼 하나당 10분씩 하시는 게 아니라 30분, 40분씩 하는 거라서 길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설명을 하시고 귀가를 시키지 않고 다시 지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수업 때 한 것처럼 완전 적기를 하고 그것을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귀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합니다. 완벽합니다, 사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저희 같은 사이트에서 혹은 서점에서 판매하는 변형 문제 같이 풀어보신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자, 또 말이 길어졌네요. 밑에 오문단에서는 자백 배제 법칙, 아까 두 번째였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만약에 수사 방법이 자백에 의존하게 되면, 옛날에 진짜 이랬죠? 안타깝죠? 어떤 말인 줄 알겠죠? 강제로 때리고 고문해서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이 증거가 돼버리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백 배제 법칙이 있는 것이고, 육문단에서는 전문 법칙. 그래서 전문 증거는 무엇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 무슨 말이냐? 좀 더 상세히 보면 전문 증거라는 게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입으로 진술한 진술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은 무엇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문단에서는 전문 법칙,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전부 다 정리해 두셔야 되고, 또 다른 개념, 증거 동의, 8문단에서 증명력까지. 그래서 이 글이 정보량으로 따지면 상당히 세 가지 지문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한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지문을 읽고 하신다면 내신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